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핀 물안개 못 보신 분 계실까요? 거의 대부분 보셨겠죠? 저도 밤낚시하면서 물안개 정말 자주 봤는데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데 다른 시선으로 보면 정말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징크스가 물안개 피면 무조건 깡이라는 거, 낚시하면서 물안개 폈을 때 물고기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제겐 이게 현실 공포입니다. 이번 괴담은 이웃 블로거이자 낚시를 매우 좋아하는 배여사 용돈 올려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배여사 용돈 올려줘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용돈이 올라가셨으면 좋겠네요. 배여사 용돈 올려줘님, 앞으로 떨어야 할 제 입을 생각해서 줄여서 배용님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용님의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님이 기묘한 일을 경험한 건 2012년 8월.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몇 달 출조를 못하다가 뜻이 맞는 일행 셋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춘천 8호로 낚시를 갔을 때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배용님이 간 곳은 8호 귀신골이라는 곳이었다는데, 제가 듣기로도 그곳은 밤낚시를 즐기는 조사님들 사이에서도 귀신 출몰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귀신골이라는데, 함께 간 사람이 불러서 가보면 거긴 아무도 없고 정작 부른 사람은 정반대에 있다는 그런 경험담도 들었었고요. 아니면 안개가 짙게 낀 날 강물 한가운데 사람 형상을 한 검은 무리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든지 여러 많은 귀신 목격담이 있는 곳이죠. 8호는 중국 외교부에서 2018년 말에 명칭 변경을 요청한 곳이기도 한데요. 6.25 전쟁 때 한 약 3만 명 가까운 중공군이 수장되면서 오랑캐를 수상했다는 뜻으로 그 뒤로 8호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게 중국 정부 귀에 거슬린 거죠. 그리고 그때 수장된 중공군 유해는 아직까지 발굴하지 않아서 그 8호 바닥 진흙 밑에는 그대로 그때 죽은 중공군들이 잠겨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인이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니 사람이 많이 죽은 8호라서 그런지 귀신을 봤다거나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는 경험담이 많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배용님도 그 8호에 갔다가 그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낚시꾼들 시점에서 8호는 육로가 발달하지 않아서 낚시하기 좋은 포인트를 가고자 할 땐 주로 배를 이용해서 가는데요. 그런데 귀신골이라는 그곳은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 배를 타고 가도 그 좋다라고 할 포인트들에는 바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좀 적다고 해요. 좋아 보이는 포인트 근처에 배를 대고 내린 뒤에 다시 산을 넘어서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곳들이 대부분인 곳이랍니다. 사실 낚시라는 게 등반을 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집 앞에서만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렇게 배용님과 그 일행들도 계약한 포인트 근처에 배 대고 내린 뒤 낚시 가방 짊어지고 등반에 가까운 도보를 해서 8호 귀신골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가히 그 고생이 헛되다고 하지 않을 만큼 멋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간단한 요기를 한 뒤 자리를 펴고 앉았는데 처음 시작부터 물고기가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더랍니다. 사실 그곳이 나오면 월척 사이즈들인데 기가 세다고 해서 어지간해서는 잡기 힘든 곳이었다나 봐요. 그래서 낚시도 4박 5일로 계획을 잡고 간 거였는데, 이건 뭐 넣으면 넣는 족족 나오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낚시가 그렇게 잘 되면 진짜 입이 귀에 걸리죠. 낚시꾼들은 뭐 다 그렇겠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면 거의 10중 8구 붕어 대낚시 하시는 분들은 술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용님도 일행분들과 초저녁 조금 지나서부터 간간히 술을 한 잔씩 하며 낚시를 했다는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 슬슬 물안개가 올라오더래요. 그 물안개 핀 모습이 너무 장관이라 일행 중 한 명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주변 나무에 폰을 고정한 뒤 배용님 포함 넷은 물을 등지고 자동 촬영으로 촬영도 했고요. 그리고 술 기운이 더해지니 흥이 나서 큰 소리로 대화들을 했다는데, 사실 특히나 대낚시 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할 때도 아주 조용조용 얘기를 하는데, 배용님과 그 일행분들도 평소 때는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안 됐다고 합니다. 물고기들도 너무 잘 나오고 기분들이 최고조가 되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때 물안개 사이로 뭔가 무리를 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은 배용님만 본 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두가 본 모습이었고, 심지어 그 모습을 본 일행 중 한 명은 고라니 아니야? 고라니가 건너가는 것 같은데?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라니는 물사슴이라고 할 정도로 물을 좋아하고, 고라니가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고라니가 물을 건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고라니들이 밤낚시할 때 꽥꽥거리면 그 말을 듣고 이제 배용님과 일행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상한 게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는 고라니가 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있으면 똥줄 빠지게 도망을 가는데, 물안개 사이로 보이는 그건 배용님과 일행들이 있는 쪽으로 슬슬, 혹시나 배용님과 일행들이 눈치라도 채고 도망갈까 천천히 오는 것처럼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이듯 아주 슬슬 배용님과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배용님 혼자만 느낀 것도 아니었고 거기 있던 일행들 모두 느끼고 있었다는데, 그중 한 명이 낚시용 랜턴 빛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강도가 가장 강한 모드로 전환한 뒤에 그 시커먼 물체가 있는 곳을 급습하듯 비췄다는데요. 그때 모두는 분명 정확히 봤다고 합니다. 고라니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빛이 닿으면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커먼 그건 사람 형상을 하고 무리를 기어서 오듯 오고 있었는데, 랜턴에서 나온 강한 빛은 그걸 그냥 통과했다고 합니다. 마치 빛이 안개를 통과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주변 물가에선 그것들과 비슷한 시커먼 안개 같은 것들이 물 위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듯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용님과 일행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거기 장비 다 두고 말 그대로 몸만 가지고 허겁지겁 거길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 귀신골을 빠져나와 산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배용님과 일행들이 있던 자리에는 짙은 어둠보다 더 시커먼 검은 안개들이 사람이 기어다니듯 스멀스멀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는 그 모습을 보고 배가 있는 근처까지 다시 달렸다고 하는데요. 막상 배가 있는 곳까지 갔는데도 파로우를 건너서 무트로 갈 엄두가 나지 않더래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선 그래서 다시 물가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 뒤 거기서 서로를 의지하며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름이다 보니 해가 일찍 떠올랐는데, 그때 떠오르던 해가 살면서 본 해들 중 가장 웅장하고 멋지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 떠오른 뒤 배용님과 일행들은 다시 멀찌감치서 자신들이 있던 곳을 보고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한 뒤에 내려갔는데, 낚싯대라든지 의자라든지 거기에 있던 다른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신들이 술을 먹으면서 안주 삼아 같이 먹던 그 음식들이 상했는지 그 주변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썩는 듯한 아주 역겹고 참기 힘든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모두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찝찝해서 거기서 사용한 장비들은 모두 거기에 두고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두는 배를 타고 나오면서 씁쓸하고 무서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두고 온 장비들만큼 아내 몰래 다시 사야 하는 현실 공포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밤안개가 올라오는 강가. 그런데 그 안개 사이로 알 수 없는 시커먼 무언가가 다가온다면 그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